어젯밤에 꿈을 꿨어. 안녕, 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무대가 아주 예쁘기로 소문난 연극 RNJ입니다. 엄격하다 못해 억압적인 가톨릭 한 남학교. 여기에 있는 4명의 학생들은 밤이 되면 금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낭독합니다. 낭독하면서 현실과 환상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꾸구!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이 금서였다니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유가 없었는지 알겠죠? 기상, 공부, 기도 등 이들은 마치 로봇처럼 모든 일상을 감시당하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이들은 일탈을 시작합니다. 붉은 천으로 감싸진 금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4명의 학생들이 10개의 역할을 나눠서 연기합니다. 그런데 역할극을 할수록 인물들은 자신의 삶을 작품에 투영시키는데요. 금지된 사랑, 체벌 등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죠. 그래서 학생들 개인의 스토리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래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모든 희곡을 남자들이 연기했었는데요. RNJ에서도 줄리엣 등 모든 역할들을 남학생들이 하니까 이 점도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 작품은 상상인지 현실인지 꿈인지 아니면 한여름밤의 꿈인지 다소 난해합니다. 특히나 대본의 90% 이상이 모두 희곡에 있는 대본 그대로인데요. 일상 언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초연 무대를 선보이고 있으며 1997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공연됐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연극이라고 하네요. 로미오와 줄리엣 인물들을 잠시 설명할게요. 배경은 이탈리아 베로나. 우선 몬테규와 캐퓰릭 가문은 아주 원수 집안입니다. 몬테규 쪽부터 살펴보면 로미오는 사랑에 불타오르는 10대 소년, 벤볼리오는 로미오의 사촌이자 친구로 조용한 성격입니다. 머큐쇼도 로미오의 의리남 친구인데요.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죠. 발사자는 로미오의 하인, 로렌소 수사는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사로 로미오의 조언자입니다. 존 수사는 로렌스의 편지를 로미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다음은 캐퓰릭 가문. 줄리엣은 로미오와 사랑을 하는 10대 소녀, 캐퓰릭 부인은 줄리엣을 빨리 결혼시키려는 엄마, 티볼트는 불같은 성격의 줄리엣의 사촌, 유모는 줄리엣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죠. 저는 RNJ처럼 무대가 이렇게 멋있는 연극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옛날 외국 학교의 도서관인데 책장 없이 그냥 커다란 홀인 느낌? 아니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신비한 교실?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무대 위에는 책상, 의자, 붉은 천 등 되게 단촐한 소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명이나 인물들의 동선을 활용하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 없다고 느낄 정도였는데요. 특히나 모든 장면에서 연출을 신경 썼을 만큼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RNJ는 음악극입니다. 배경음악도 있고 인물들에 따라서 테마 음악도 있는데요. 신비로운 분위기와 억압당하는 분위기, 이를 모두 잘 살려주는 RNJ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음악들입니다. RNJ에서 정말로 중요한 붉은 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천은 등장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맡은 역할도 크고 시선도 사로잡는데요. 때로는 칼처럼 쓰여서 인물들이 팽팽하게 싸우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나누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천으로 활용한 건 이 연극에서밖에 못 볼 거예요. 사실 RNJ 극장은 단차도 좋고 시야도 좋아서 어느 자리에 앉아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여러 번 보실 분들은 볼 때마다 자리를 좀 이동하면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작품 중간이나 커튼콜 때 인물들이 좀 내려와서 객석 쪽에 있는 책상에서 연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옮겨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RNJ에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바로 무대석이라는 겁니다. 인물들이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데 그 뒤쪽에도 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무대석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제 옆에 배우가 갑자기 앉기도 하고 제 코앞에서 막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를 해요. 그래서 무대석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로 가까운 그런 연기를 생생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무대석은 의자가 굉장히 딱딱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나무 의자? 그러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고전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모호하고 불친절한 편인데요. 특히나 이 고전을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대강 알고 있는 분들은 되게 따라가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물들이 멀티로 다양한 역할을 한꺼번에 소화하기 때문에 막 유머로 나왔다가 갑자기 남자로 변했다가 이러니까 헷갈리고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저는 RNJ가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 희곡에 원래부터 흥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보통 극에서는 초반 부분에 관객의 흥미를 당기기 위해서 조금 설명적인 내용이 있는데, RNJ는 상징적인 거, 은유적인 거,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초반에 따라가기 버겁기도 하고, 또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뭔가 되게 예쁘고 멋있는 공연이 앞에서 펼쳐지는데 나만 거기에 동화되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 그리고 음악이나 연출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 쓴 게 많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학생들의 문제를 로미오와 줄리엣에 빗댄 건 좋았는데 갑자기 결말 부분에서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끝나버리니까 뭔가 약간 부자연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았던 점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무대 분위기였어요. 제가 공연을 봤었던 날은 운이 좋게도 무대 촬영이 가능한 날이었는데요. 극을 보기도 전에 먼저 극장에 들어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너무 신비롭고 예쁘고 뭔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신비롭고 그런 분위기가 펼쳐져서 극을 보기도 전에 그런 무대 분위기에 푹 빠졌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공연에 들어가니까 무대가 정말로 더 멋있더라고요. 솔직히 내용은 조금 저랑 안 맞았지만 무대를 본 것만으로도 저는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대사들입니다. 셰익스피어 희곡은 지금 시대에서 보면 딱딱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낯선 표현들이 갑자기 들려오니까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대사들도 있었어요. RNJ는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들은 지루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 독특한 무대 연출이나 음악과 함께하는 연극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연극의 매력적인 요소들은 가득한 작품이거든요. 다만 보실 분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인물들을 파악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